안녕하세요. 상식이도 이내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어느새 김장 시기가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열받게도 이 사진은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소수민족 문화라며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하얀 한복을 입은 채 앞치마를 하지도 않고 김치를 담근다면 어머니께 등짝을 맞을 일인데요. 김치에 대한 근본 자체가 없는 중국인들이 김치를 담그는 행동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생긴 웃긴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김치를 자국의 전통 음식과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포악질에 우리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겉절이, 깍두기, 오이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동치미를 종류별로 저장해 놓고 365일 먹어봤냐? 김치 냉장고도 없는 게 어딜 까불어. 음식점에 나오는 반찬으로만 해도 김치가 3가지 이상 나오는 게 바로 한국인데 중국은 그 정도도 안 되면서 감히 김치를 자국의 전통 음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김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을 취득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치는 분명 한국의 전통 음식임에도 어떻게 중국이 국제표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공식 관급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ISO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내 김치 산업을 이끄는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을 앞세워 ISO 표준 제전 작업을 진행해왔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에 중국에서 등록한 제품은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입니다. 중국에서 파오차이는 절임 채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김치도 중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식 파오차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등록했다는 파오차이는 절대 우리 전통의 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오차이는 한국의 김치와 엄연히 다른데요. 두산 백과에 따르면 파오차이는 酸차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추를 발효시켜 시큼하게 만든 절임식품의 일종으로 소금, 산초잎, 고추, 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후에 바이간 얼주를 넣어 즙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밀봉해 외부 공기와 차단시킨 다음 발효시키면 특유의 맛을 가진 파오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 막 ISO에 표준이 된 파오차이와 달리 한국의 김치는 이미 2001년 UN 국제식량농업기구인 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는데요. 여기에 김종구 농립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파오차이와 김치는 다르다며 코덱스는 공신력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며 파오차이는 민간이 주도로 ISO에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현지 식품업계의 반응도 이와 같은데요. 한 중국 식품업계 관계자는 ISO 국제표준을 받았다고 해서 중국의 김치 제조 방식이 국제표준이 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죠. 그리고 다른 식품 전문가는 쓰촨 파오차이는 염장채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한국의 김치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도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ISO에 등록된 문서를 살펴보면 파오차이의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번 파오차이의 등록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산하매체인 중국시장관광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의 김치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의 10배나 되는 것을 보면 한국의 김치 적자국이라고 몰상식한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소비하는 김치 중 수입 비중이 35%인데 이 중 99%가 중국산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치를 논하는 데 있어 한국을 빼지 못하고 의식하는 모습은 김치 종주국이 한국임을 증명하는 셈이 되죠. 이런 중국 언론의 오보와 만행에 영국의 BBC 방송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BBC 방송은 김치는 한국식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면서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김치 종주국을 두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졌던 의구심일 수도 있는데요. 광주 김치박물관에 따르면 한국 가정에서 담그는 김치의 종류만 해도 약 300종이 넘는데 만약 중국이 김치 종주국의 이름을 걸고 싶다면 한국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중국의 14억 명 인구 중에 김치 냉장고를 보유한 집을 꼽는다 하더라도 약 5천만 인구의 한국 가정집에서 보유한 김치 냉장고 숫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들과 언쟁이 오갈 때마다 비하하는 의미로 카레에 김치를 올려 먹는 민족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상스쿨은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카레에 김치를 올려 먹는 맛도 모르는 나라가 어딜 감히 김치 종주국을 논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굳이 중국의 헛소리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덱스 등록 외에도 김장 문화가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죠. 김장을 위해 한데 모이고 김치를 나누는 행위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가정에서 몇 대씩 가지고 있는 김치 냉장고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김장 문화가 중국에선 가당키나 할까요? 심지어 한국에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편의점에서 1인 가구용 김장 키트를 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GS25가 선보인 김장 키트는 1인 가구가 직접 간편하게 소용량의 김장을 담글 수 있게 한 3.2kg 능량의 상품입니다. 충북 괴산상지의 절임 배추 2kg와 국내산 재료로 만든 중부식 김치소 1.2kg로 대중적인 김장김치의 맛이 나도록 했고 초보자들도 30분 만에 김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출시했습니다. 또 세븐일레븐은 맛 홍보대사 김수미와 함께 대용량 김장김치 예약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김수미표 레시피와 양념을 활용한 이색 김장김치 2종으로 강원도식 김장 비법으로 황태채를 넣어 감칠맛을 살린 황태 포기김치와 사과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한 사과 포기김치를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편의점 업계가 김장 대전에 참여한 이유는 김장용 김치소 관련 상품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GS25에 따르면 김장용 김치소 상품 매출이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김장용 절임 배추 매출은 전년 대비 2018년에 37%, 2019년엔 62%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먹는 간편함보다도 내가 먹을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도 크게 반영하는데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BJ들이 김장을 담그고 문화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이를 따라하려는 MZ세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분기 누계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55억 1,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김치는 지난해 1에서 3분기보다 38.5% 증가한 1억 850만 달러를 수출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분면 2012년 때까지만 해도 김치의 80%가 일본으로만 수출됐는데요. 현재 젓갈을 넣지 않는 채식김치, 휴대가 편한 캔참치 등 국가별 선호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과 온라인 미디어 홍보를 꾸준히 지원했더니 이제는 김치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증가해 미국, 홍콩, 호주, 대만 등 82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엔 김치를 이용한 조미료마저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타트업 푸드컬처 랩이 만든 조미료 김치 시즈닝입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17가지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파우더 형태를 만든 이 제품은 올해 6월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후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1만 통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 중 절반은 아마존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도 인기가 많아 지난달 아마존의 글로벌 칠리 소스 부분에서 일본 시치미를 제치고 300여 개 제품 중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에도 좋은 김치를 중국이 탐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 다 훔치려는 중국의 욕망과는 다르게 이미 세계인들은 김치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결국 김치가 갖고 싶다고 생태 부릴 시간에 엄마 저 대신 김치나 더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것을 중국이 제 아무리 훔치려 해도 한국이 더욱 힘을 내 미래 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류의 영향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일본 정부가 기술 선진국들로만 구성된 수출 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은 일본이 구상하는 협의체에 초청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따로 모여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출범을 목표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협의체 창설을 제안할 방침이다. AI와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급초음속 등과 같이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4개 분야가 중심 규제 대상이다. 한국은 협의체 창설을 제안할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의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초청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했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이 구성하는 기술 선진국 간 수출 규제 표준안은 민간 기업의 기술 군사 목적으로 빼돌리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2015년부터 민군융합 정책을 실시해 민간 기업이 입수한 첨단 기술을 군사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 계획을 통해 전 세계 AI, 로봇 과학자들로부터 입수한 지식을 군사 부문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움직임은 화웨이 규제 등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국제적인 협조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협의체 참가 대상 국가를 좁힌 것은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기존의 국제 수출 관리 체제로는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고 의사결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술 선진국들만 연계해 현안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협의하면 단기간에 국제적인 규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이루어진 협의체에서 새 수출 규제 품목을 결정하면 회원국들이 자국 내 규정을 만들어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미 외환법을 통해 일본 기업이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중 사이 중립은 중평등 것, 한 줄타기 경고한 미 전직관리. 미국 국방부 전직관리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건 사실상 중국을 편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위해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양다리를 걸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조지 워싱턴대 한국강연구소가 주최한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건 위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한국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동기를 갖게 할 것이라며 여기서 중립적 입장은 사실상 베이징 편으로 기운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홀비 전 부차관보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시절인 2018년 1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명시한 미국방 전략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분명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이고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 같은 독립적인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가진 멀리 있는 강대국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정책까지 지시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홀비 전 부차관보는 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디커플링에 동참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들에도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그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디커플링을 하자는 것이라며 디커플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관합적인 지렛대로 활용하는 데 대해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알바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도 베이징은 한국을 미국의 독립 시스템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며 한국도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에 미국이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데 성공한다면 역설적으로 이것이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을 해체하지 못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한국은 동맹 유지 비용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딜레마가 한국의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적 존립에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스가 정부 비판 교수 학술회의 회원서 배제 길들이기 논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탈락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자가 회원에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스가 정권이 학문의 자유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학술회의가 105명을 후보로 추천했는데 99명만 임명되고 6명이 탈락한 것이다. 이 단체의 회원은 210명이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 역시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천된 이들 중 일부가 회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원은 일본 학술회의 추천을 토대로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번처럼 추천된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이 단체 사무국은 밝혔다. 임명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앞서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추진된 안보법제 정비나 공모죄를 처벌하는 입법에 반대한 인물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보였으나 임명되지 않은 인물 중 한 명인 마스미야 다카아키 리스메이칸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2017년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모죄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될 때 참의원 법무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후 최악의 지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역시 후보로 선정됐으나 임명되지 못한 오자와 ryuichi 도쿄지 케이카이 의대 교수는 2015년에 국회에 출석해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가 임명에서 탈락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치 권력으로 학문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스미야 교수는 형식상 임명권자는 총리지만 학술회의의 추천 기준은 학문의 업적이라며 이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의 의견을 밝혔다. 아즈미 준 이번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다. 국회에서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학술회의 회원을 지낸 이토 기미오 교토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복주를 멈추게 하는 기능 하나를 줄이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본 사회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학술회의는 예전부터 학자의 국회라고 불린 중요한 기관이며 정부로부터